자, 2교시 독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4에서 9번부터 볼 텐데,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요즘에는 다 소니 아니면 뭐 김민재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나는 아재라서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안정환. 나에게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축구 선수는 안정환이었거든. 안정환.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나이 때 비해서는 굉장한 미남이죠. 그리고 김남일 선수도 유명했죠. 라떼는 말이죠. 근데 그 둘이 요즘에 뭉차찬다 감독하고 있죠. 뭉차찬다 감독하고 있는데, 뭉차찬다에서 선수들이 자기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 작전 타임 시간에 볼펜 집어던지면서 내가 여기 왜 있냐고, 내가 시킨 대로 안 할 거면 여기 왜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 내 심정. 여러분 진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물론 나는 화를 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태도가 되게 위험하냐면, 네가 가르친 서면 중에서 내가 뽑아 먹을 만한 것만 따로 뽑아서 내 걸로 만들게. 그런 태도는 별로 좋지 않아. 알겠죠? 그런 태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온전히 믿고 따라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히 믿고. 그러니까 내가 장난스럽게 왜 자꾸 믿음 천국 불신족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런 의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들한테 지시하면 딱딱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절반만 내가 알아듣겠다. 그렇죠? 또는 뭐 불안한 마음에 콘텐츠 늘렸다가, 그러면 이게 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만한 마음속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본래 자기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관성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 알겠죠?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갖춰져야 돼. 목적의식. 그 중에서도 내가 독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일단 글 읽기는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문장 똑바로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죠? 그러면 글이 튕길 때는 일단 문장이 뭐부터 찾아봐야 돼? 주어 수로부터. 주어 수로부터. 그 다음에 개별 낱낱의 문장을 이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초, 중, 딩 때 국어학원 다녀보면 이런 거 많이 시키죠? 자, 글 읽어보고 각 단락별로 내용 요약해 봅시다. 사실 그게 그런 활동이거든? 그런 활동?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전부 다 이제 영어만 했겠지. 아니면 수학만 했겠죠. 그러니까 국어를 등한시 하니까 지금 와서 내가 사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가르쳐야 돼. 자, 문장의 주어란, 수어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좀 놀라운 현상이, 여러분 22년 수능 같은 거 보면 독서집은 진짜 어렵거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9월달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글이 직관적이야. 꼬지 않습니다. SF 주면 기억나죠? SF 주면 노붐은 SF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근데 노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 진정한 주인공이다. 다 주고 있는데. 되게 좀 신기한 현상이죠. 아무튼 간에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글이 튕길 때는 있잖아. 주어수로 읽고 나서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의미를 정리할 수 있지? 이것만 계속 해줘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게 본질적인 독해 개념 정의거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마 이 세트에서는 나지문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나지문. 견해가 여러 개 나오거든.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나지문 같이 가봅시다. 나지문. 나지문의 1문단만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16세기 조선 성리학자 이황은 이가 기를 통해 발현되는 작용이 이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고 기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황은 밑줄. 이황은 보았다 밑줄. 자, 이황이 본 거니까 견해 첫 번째가 제시가 된 거죠. 그럼 그 안의 내용 뭔지 의미를 정리를 해줘야지. 자, 뭐가 주도될 수 있다? 뭐가 주도될 수 있다? 이가 기를 통해 발현되는 작용이 어떻게 주도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 아니야?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뭘 얘기한 거죠? 이의 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게 기본이라고. 이런 게 기본.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행동하길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서술되면, 이황이 뭔가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일단 2로 넘어가자. 뭔가 잡힌 얘기 있겠지.
이에서도 갈피가 안 잡혀. 마지막 보러 김창엽. 뭐가 짝 맞춰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건 없다고. 그죠? 그럼 나도 이제 김남일 선수처럼, 김남일 감독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지. 나한테는 아직까지 마음속에 선수입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심을, 다시. 이황은 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심을, 그치. 두 번째. 심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맞죠? 심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다른 만물과 마찬가지로 이와기의 합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심이 기 중에서도 순수한 기라는 주희의 설명은 심을 이루는 기의 특성에 관한 진술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는 이가 주도한 뭐? 지각은. 됐습니까? 그 두 줄 밑에 기가 주도한 뭐? 지각은. 오케이. 그럼 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가 주도한 지각은 그 자체로 이에 부합함으로 그 결과로 발현되는 정이 선하다 맞습니까? 정이 선하다죠? 자, 그 다음에 기가 주도하는 지각에는 생리적 욕구가 개입될 수 있는데 타고난 기질이 순수하지 않을수록 생리적 욕구가 더 많이 개입되어 그 결과로 발현되는 정은 악할 가능성이 커진다죠. 그렇죠? 그러면 지각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정. 그리고 일문단의 끝에 따라서 이황에게는 자신에 대한 뭘 깨우치는 게 수양의 핵심이라고? 이를 깨우치는 게 수양의 핵심이라고. 그럼 다섯 번째는 수양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맞나? 그렇죠? 그러면 이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가 이 다섯 가지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왜 힘들어하느냐? 1문단 읽을 때 얘도 정리, 얘도 정리, 얘도 정리, 얘도 정리, 얘도 정리 뭔가 개념이 계속 병렬되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힘든 건데 그러니까 다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이 내용을 던지고 나서 계속 구체하고 뭔가 이어붙이는 맛이 있는데 얘네 1문단 내에서 이어붙이는 맛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이 당황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1문단에서 견해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2문단부터는 좀 편해질 거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와 김창엽 그리고 한원준 다 똑같이 이런 기준에 맞춰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납득됨? 자,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1문단에서 이황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별다른 독해를 했나? 근데 어떻게 문장을 읽은 거죠? 주어서로 집중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의미를 정리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아있는 동안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 숙제해가면서 낱낱이 문장 읽을 때마다 이 정도만 해도 감각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국어 독서 읽는 것의 본질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초중이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각 단락 읽고 내용 정리해 봅시다. 이런 활동이라니까. 사실은 되게 본질적인 활동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게 무슨 독해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하니까 국어 배울 때, 독서 배울 때 첫 단계에서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 5분 주겠습니다. 5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김창엽, 한원진의 견해까지 비교해서 8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의 일문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표 그리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죠? 나도 시험제 표 안 그렸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냥 정리한 거죠. 보기 좋게. 알겠죠? 다만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의 견해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지. 김창엽의 견해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야지. 이런 틀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렇게 한번 맞춰서 읽어놓으면 선제에서 잠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도 돌아가기 빠르거든.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지? 다시 한번 보자랑 이거 어디쯤에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지? 확인해보자랑 좀 다른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담아넣겠다. 이런 부담감은 좀 내려놔도 됩니다. 알겠죠? 지문 읽을 때 이런 큰 줄기를 확인해주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도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 천국 부신주. 알겠죠? 나는 교회 다니진 않습니다. 자, 이 문단부터 갑시다. 동시대 조선 성리학자 A는 이의 주도적인 작용을 인정한 이황의 견해를 비판하며 이의 발현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짝 맞춰서 서술해주고 있죠. 이의 발현은 오로지 기의 주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근데 사람 심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심, 짝 맞춰서 서술해주고 있지. 평가도 그렇지만 특히 바탕이 이런 거 되게 잘 지키는 편입니다. 특히. 다음에 순수한 기라는 주의 말에서 심이 기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심에는 이라는 게 없다. 이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지각은 보여? 지각은 밑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 지각은 누가 주도한다고? 기가 주도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주도하는 지각이란 건 따로 없는 거죠. 다음에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지각의 결과로 발현된 정은 보입니까? 정. 짝 맞춰서 읽을 수 있지? 정은 악할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며 타고난 기질이 순수하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는 사람은 심을 이루는 기가 순수하므로 심을 통해 자신의 지각 결과인 정의, 선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정에 대한 이러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기질을 개선하여. 왜냐? 필연적으로 기질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해결 방안은 수양을 통해서 기질 자체를 개선해주는 게 해결 방안이겠죠. 됐나? 어렵지 않죠? 그럼 얘도 짝 맞춰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갑시다. 김창엽의 견해. 17세기 조선 성리학자 김창엽은 이의 발현은 보입니까? 이의 발현. 또 이렇게 짝 맞춰서 얘기해주고 있네. 이의 발현은 기의 주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심은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니까 이거 얘기해주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이니까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 그는 그리고 지각은 심의 능동적 작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는 사람의 심이 그 사람의 가장 순수한 기라는 점에서 지각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가 개입되더라도 지각의 결과로 발현된 정은 악할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없을 수도 있다고. 된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야? 수양의 목표. 의지를 잘 키워주면 되겠죠. 그걸 지각의 통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짝 맞춰서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거네. 자, 마지막 단락. 자, 한편 김창엽은 지각을 지가 일으킨다는 견해에 대해서 이의 주도적인 작용을 긍정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심이 지각을 일으키는 것은 심의 고유한 기능으로 그러한 기능이 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이 정으로 발현되는 과정이 지각이라는 점에서 지각은 성의 한 양태일 뿐인 지에 귀속된 작용도 아니다. 따라서 김창엽은 지각이 성을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지각을 지혜 작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쭉 읽으면 뭘 얘기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 때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간다고. 자, 이럴 때 다시 뭐에 집중해 봐야 돼? 문장에 주어 그리고 목적어 서술어 맞습니까? 자, 마지막 단락. 김창엽은 무슨 견해를 비판한 거죠? 지각을 지가 일으킨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각과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지. 그지? 자, 지각을 일으킨다는 견해에 대해서 이에 주도적인 작용을 긍정한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심이 지각을 일으키는 것은 심의 고유한 기능으로 그러한 기능이 지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지각은 누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지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누가 일으키는 거라고? 심이 일으키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따져보고 있는 거라고? 지각은 누가 일으키는가. 됐죠? 자, 8번 보기 갑시다. 18세기 조선 성리학자 한원준은 이해 발현의 밑줄. 또 짝 맞춰주고 있죠. 이해 발현은 기의 주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심은 보입니까? 여러분, 정말하게 많은 거야? 여러분의 일문단을 그냥 설렁설렁 읽은 거야? 물론 기준이 좀 지나치게 많긴 해. 한 3개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조금 많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이 순수하지 않을수록 지각이 생理욕구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정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문장. 그는 지각을 지가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이죠? 그죠? 그러면 얘네 뭐랑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나의 마지막 단락. 됐습니까? 그래서 지가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누구랑 공통적인 견해죠? 김창혁. 됐습니까? 근데 여기 밑줄. 도덕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 지라는 점에서 지각을 지의 작용이라고 보았다. 자, 그러면 이 지각이 예인 건 인정해. 예. 예인 건 인정한다고. 누구랑 공통점인 거지? 김창엽. 근데 한원진은 뭘 강조한 거죠? 심이라는 게 이에 부합해야 도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뭘 무시할 수가 없죠? 지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가 주도한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얘랑 관련이 있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되죠? 자, 그러면 선수 2번 가겠습니다. 한원주는 심이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이방이 밑줄 심에 대한 주의의 설명. 주의는 뭐라 그랬죠? 기가 순수하다 그랬죠? 밑에 적어봐. 순수한 기. 순수한 기. 다음에 여기 밑줄 심을 이루는 기의 특성. 근데 이왕은 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봤죠? 2 플러스 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원준이죠? 오로지 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봤으니까 인정하지 않겠죠. 2번 삭제.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 한원준은 심에 의한 지각이 기질의 순수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이가 기질이 순수하지 않을수록 악한 정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에 동의하겠고. 가능하죠. 그래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에 한원준의 입장에서 수양이란 건 이런 내용과 비슷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에 선제 4번 가겠습니다. 한원준은 지각이 지의 작용이 아니라면 지각이 이에 부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맞죠? 근데 나의 김창엽도 지각이 이에 부합하지 않고도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됐습니까? 뒷부분이 틀린 거죠. 정답 4번. 다음에 선주 5번 가보면 한원준은 지가 인의 예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았으므로 나의 김창엽이 지각의 지의 작용이라는 말을 지각은 성의 다른 양태와 무관한 작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죠. 얘랑 분명히 관련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얘네 나머지랑 엮여 있다는 내용이 보기 뒷부분에 나와 있죠. 되죠? 자, 그러면 7번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정리됐지.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10에서 13번 가겠습니다. 자, 10에서 13번. 여러분, 일단 1문단만 좀 같이 읽어봅시다. 1문단. 전류가 흐르면 일정한 색상의 빛을 내는 유기물이 포함된 소자를 OLED라고 한다. 다시, 여러분, OLED는 개념 정의가 뭐죠? 무슨 소자? 어떤 유기물? 빛을 내는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소자 맞습니까? 그죠?
그게 OLED의 개념정이죠? 첫 번째 문장 읽었다면 의미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문장. OLED 디스플레이 모든 개별 화선엔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을 내는 세 가지 OLED로 구성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 모든 개별 화선의 밑줄. 서술어 구성된다 밑줄. 그래서 모든 개별 화소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된대?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을 내는 그게 첫 번째 줄에 일정한 색상 맞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OLED의 소자에는 유기물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10번에 2번 정도. 이 간단한 게 말이야. 정답률이 45%밖에 안 된다고. 그 문장 읽고 생각 정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갑시다.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는 우선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구멍이 촘촘히 배어된 금속 방막을 디스플레이 기판에 밀착시키는데 이 방막을 FMM이라고 한다. 이후 증기 상태 특정 유기물을 FMM의 구멍 속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그 유기물이 각 구멍 아래에만 입혀지도록 한다. 자, 이처럼 증기 상태의 물질을 물체의 표면에 입히는 일을 증착이라고 하며 여기 밑줄 이러한 과정이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을 내는 유기물에 각각 다른 FMM을 사용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밑줄.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FMM은 종류가 몇 가지야? 그쵸? 빛을 내는 유기물의 종류가 세 가지였으니까. 그러면 11번에 2번 정답.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정답률이 41%. 그러니까, 시험지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바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읽기 기본에 되게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쵸? 여러분, 다시 봐봐. 10번하고 11번이 이게 오답률이 높을 만한 문제인가? 아니, 내가 방금 읽을 때, 그쵸? 이거 읽은 건데, 놀랍고 신비한 독해를 했습니까? 그럼 뭘 한 거죠? 문장이 주어 수로 있고, 아, 이거 얘기하고 있네? 근데 앞문장 내용 고려해보니까 두 번째 문장이 이런 의미네? 그거밖에 안 했죠. 그쵸? 그러니까 글이 튕기면 멋지게 읽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뭐부터 찾아? 문장의 주어, 수로. 그 다음에 의미 따져. 몇 개만 해보면 금방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문제에서 벗어 변별력이 확보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어 고득점은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 이런 기본이 잘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지시한 대로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3문단 가겠습니다. 인발을 소재로 한 FMM 제조 방식으로 전기 주조 방식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그 공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 비출 그 공정은 다음과 같다. 이건 어쩔 수 없어. 과정 정리 좀 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시간 쓸 생각 좀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과정 정리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세 줄 밑으로 내려갑시다. 여기 밑줄 FMM의 구멍이 형성될 부분만 가린 채. 자, 옆에 날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적어봐. 위치에 따른 현상의 구별. 위치에 따른 현상의 구별. 과학기술 시험은 이렇게 해서 많이 요구되는 태도 중에 하나죠. 각 위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구별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기억, 전기주조 방식에서는 영역을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는 거지? 구멍이 형성될 수 있는 영역과 나머지 영역 맞습니까? 나눠서 판단해 주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봐봐. 문제 13번. 선지 1번, 4번 읽어봐. 뭐 묻고 있는지 보입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죠. 됐음? 그리고 과정 정리해주면 나머지 선지도 정리가 되겠지. 납득됨? 되죠? 그래서 시간 따로 줄 테니까 여기서 3문답, 4문답만 읽어보고 과정 정리한 다음에 13번 있죠? 같이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문답부터 갑시다. 자, 인발을 소재로 한 FMM의 제조 방식으로 전기 조절 방식이 있다. 그 공정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일정 면적의 유리판에 전도성이 높은 여러 금속을 층층이 쌓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금태를 만든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 도금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후 그 금속 위에 감광재를 도포하고 FMM의 구멍이 형성될 부분만 가린 채 자외선을 조사한다. 그래서 감광재는 도포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영역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자외선을 조사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후 현상액을 골고루 뿌리면 현상액은 또 어떻게 뿌려야 돼? 얘는 골고루 영역을 나누지 않겠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뿌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감광재만 제거되는 거 맞나?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자, 그 다음 따라 갑시다. 이후 이 도금태를 철과 니켈이 용해된 전해질 용액에 넣고 전류를 흘리면 금속층이 노출된 영역에만 철과 니켈의 합금이 도금됨에 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합금이 도금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방막을 떼내면 완성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보기로 갑시다. 13번 보기. 자, 인발을 소재로 FMM을 제조하는 기존의 방식엔 그 공정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열된 인발을 회전하는 두 원통 사이의 틈으로 통과시켜 인바 방막을 만든다. 먼저 인바 방막을 만든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그 다음에 이때 두 원통 사이의 틈이 좁을수록 인바에 가해진 압력이 커지게 되는데 압력이 클수록 방막이 얇아지지만 압력이 지나치게 크면 방막이 휘어질 수 있다. 이후 방막 위에 감광재를 도포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그리고 나서 또 영역이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특이하게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 자외선을 조사 안 해? 그죠? 그리고 현상액은 또 똑같이 골고루 도포하죠? 그런 다음에 감광재가 여기서만 제거가 되겠지. 되지?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이후 현상액을 골고루 뿌리면 자외선을 받았던 부분의 감광재가 제거되어 그 아래 인바가 노출된다. 이후 인바를 녹이는 용액을 뿌리면 노출된 인바가 제거되어 해당 부위에 구멍이 형성되더라. 자, 그러면 4번 정답 맞습니까? 금방 답낼 수 있죠? 되죠? 자, 그리고 선조 1번. 기억에서는 구멍이 형성된 부분에만, 니은에서는 구멍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만 자외선이 조사된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지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지울 수 있죠? 됐나? 자, 그러면 13번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14에서 17번. 자, 여러분, 그 지문 위에다가 적어봅시다. 관련 기출에 24년 9월달 모의평가 유류분제도 지문이 있겠습니다. 유류분제도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원칙과 예외. 자, 앞에 봅시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뭐라고? 원칙이라고. 그 뭐가 원칙이야?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불가능하면 무상 취득자는 뭘로 반환할 수도 있다? 돈으로.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이 돈으로 반환되는 것도 어쨌든 원래는 원칙이 물건의 반환이었겠죠. 됐죠? 네, 그 당시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니까. 예외를 가려면 둘이 합의해야 돼. 또는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됐죠? 근데 이런 간단한 내용이 문제가 정답률이 이랬다고. 다음에 익숙한 지문이죠. 언제 나왔지? 따끈따끈한. 기억 안 나? 올해 6월. 맞습니까? 벌써 기억 속에 지워버렸어? 자, 읽어봅시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절차? 원칙적 절차. 원칙은 뭐라고? 재판에 걸치는 거라고. 원칙은 재판에 걸치는 거라고. 재판.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예. 이건 별말 없어도 두 글자 뭐라고 생각해 줘야 돼? 예외. 원칙은 뭐라고? 재판이라니까? 얘는 예외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해야 예외라고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원칙대로 재판으로 가는 거죠. 돼? 자, 그러면 똑같이 오늘 1문단에서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5번째 줄 갑시다. 여기 밑줄. 선택 채권이 발생하면 원칙상 채무자가 급부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갖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선택권을 갖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떠올려줘야 돼? 기출문제 이거 2개 떠올려 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원칙상 누가 가지게 된다고 선택권을? 채무자. 그러면 문제 16번 갑시다. 선제 1, 2, 3번 옆으로 묶어봐. 선제 1, 2, 3번. 옆에 적어봅시다. 원칙.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옆으로 묶어보고 얘는 뭐라고 봐야 돼? 예외. 그럼 여러분 선택권자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죠. 그쵸? 그 원칙상 원칙대로 따라간다면 채무자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채무자가 유리한 대로 선택하겠지. 일단 그걸 눈치챌 수 있느냐. 자, 다음에 이 지문은 그냥 경우를 구별해 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여기 이행불능이란 채무자가 특정 급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약이 성립할 때 이미 이행할 수 없었던 원시적 불능과 계약이 성립할 땐 이행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후발적 불능으로 나뉜다. 그럼 두 가지 상황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 어디 내용이야? 이문단 내용이죠. 이문단. 그런데 이문단에서 어디 가보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일부 급부가 원시적 불능이면 끊어주고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모든 급부가 원시적 불능이면 끊어주고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됐나? 그 다음에 3문단 가보면 선택 채권이 발생한 후 선택권자의 과실로 일부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그럼 나머지 경우는 뭐겠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경우 됐습니까? 그게 4문단인 거죠. 내용이 썩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 풀어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선택 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물건은 2개 이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건 A, B 2개 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가치는 A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해놓고 쭉 읽어 내려가면 되지.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죠? 16번의 정답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기 갑시다. 갑이 을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할 당시 을은 노트북에 대한 부가 물품으로서 매장의 전시 상품으로 하나씩 받아낸 자신의 소유의 노트북 가방과 무선 이어폰 중 하나를 한 달 뒤 갑에게 보내주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죠? 을이겠죠. 채권자는 갑이겠지. 자, 그리고 물건 두 개 있습니다. 가방하고 또 뭐가 있다고? 이어폰이 있다고. 맞습니까? 자, 노트북 매매 당시 부가 물품의 시가는 가방이 9만 원, 무선 이어폰이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시일이 흘러가면서 가치가 역전이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명히 보기에서 시가 외에 다른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서 줬죠? 그럼 여러분이 채무자야. 뭘 줘야 이득이죠? 둘 중에 뭐 줘야 돼? 아이, 네가 채무자인데 비싼 걸 준다고? 호구야? 얘를 줘야지. 채무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니까. 원칙적으로. 이해됨?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선제 3번 가봐? 부가물품의 선택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칙대로 가는 거니까 을이 결정하겠지. 노트북 매매 이후 한 달 뒤에 전시 상품을 구경하던 갑의 과실로 무선 이어폰이 망가졌다. 그러면 이게 망가졌대. 누구 과실로? 얘 과실로. 근데 가방까지 준다고? 얘 호구 중에 호구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됐는데 얘가 얘를 망가뜨렸는데 얘까지 준다고? 밑지고 장사합니까? 말도 안 되지. 됐습니까?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문제냐면 이렇게 거래 관계가 문제가 됐더니 거래 주체 명시해 놓고 어떤 걸 주고받고 있는 건지 규칙에 따라서 쭉 따라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래 관계를 잘 정리를 안 해. 한눈에 이게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 못 걸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 아무튼 본문의 구성이 어떤지는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문제가 된다? 원칙과 예외.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어떻게 나뉠 수 있다고?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다시 일부가 불가능하냐? 전부가 불가능하냐?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과실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게 또 경우 쪼개고 있었던 거죠. 납득됨? 됐습니까? 나머지 선지는 충분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